은혜의 동산. 은혜의 동산 매주 이 시간에는 경기대학교 뇌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주임교수인 손매남 박사의 치유상담 칼럼으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칼럼의 제목은요, 성격 유형과 성격 장애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성격 장애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번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성격 장애, 제일 처음에 편집성 성격 장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나치게 의심도 많으면 병이라고 그랬죠. 너무 의심 많은 성격. 근데 이게 다 그런 게 아니고 그 성격 유형하고도 다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 성격 장애 이 칼럼을 들었던 청취자를 위해서 어떤 성격 장애는 성격 유형과 연관이 있는가 이런 걸 보려고 합니다. 또 조현성 성격 장애는 지나치게 무덤덤해도 병이다고 그랬는데, 아니, 무덤덤한 사람들이 있죠. 감정에 무덤덤한 그런 성격 유형도 또 있습니다. 또 조현현 성격 장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나치게 별난 행동을 해도 병이다. 괴짜 행동 있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성격 유형하고도 또 이제 연관을 시켜 보려고 합니다. 또 반사회적 인격 장애, 무자비한 행동을 해도 병이다. 이것도 이제 어떤 성격 유형하고도 또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계성 인격 장애, 지나치게 변덕이 심해도 병이다. 그런데 이런 변덕을 잘 부리는 성격 유형이 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격 유형을 좀 아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겠고요. 또 연극성 성격 장애, 지나치게 관심을 받으려고 막 이렇게 해도 병이다. 그렇겠죠. 그래서 연극성 성격 장애인데 이런 것도 성격 유형하고 연관된다는 거죠. 자기애성 성격 장애, 이거는 지나치게 잘난 척을 해도 병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또 이런 분도 성격 유형하고도 많이 연관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회피성 성격 장애는 지나치게 남을 피하려고 해도 병이다. 이 수줍음을 너무 많이 타가지고 피하는 것도 이제 문제죠. 그 다음에 의존성 성격 장애, 지나치게 남에게 보호받고자 해도 병이다. 그래서 상대가 없으면은, 대상이 없으면은 결국 어떤 행동을 못 취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의존성 성격 장애. 또 강박성 성격 장애 얘기 드렸죠. 지나치게 완벽을 기하려고 해도 병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우리가 다 그 성격 유형하고 연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성격 그 유형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가 중요하겠죠. 성격 유형의 심리적인 검사 도구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MBTI라는 검사지가 있고요. 여러분, 그리고 애니그램 검사 도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여러분 다 뭐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두 가지 도구를 알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은 바로 이 성격 장애와가 설명이 아주 쉬운 성격 유형이 뭐냐? 바로 그것이 애니어그램입니다. 애니어그램. 그러니까 제가 애니어그램을 보니까요, 제주도 극동방송에서 애니어그램을 한번 세미나를 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 있는데 유튜브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손매남을 검색하시고 한번 그 성격 유형에 대해서 좀 지식을 좀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그 지식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오늘은 어떤 성격 유형이냐? 지나치게 완벽을 기하려고 해도 병이다. 그런 성격이 있죠. 그 성격이 뭐냐면 바로 일병이라는 거죠. 애니그램에서는 일병을 가리켜서 완벽주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주위에 이 완벽주의자의 성격은요, 딱 얼굴을 보면요, 이미 아주 단정하고요, 아주 깔끔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정장 스타일이죠. 벌써 머리카락을 해도요, 단정하게 따겠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쏙 들어오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주 합리적이고요, 원칙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외모 자체가
깔끔하고요. 인상 자체가 아주 깐깐하다고 할까요? 근데 깐깐하단 말을 이제 부산 사람들은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빈틈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게 더 좋겠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깐깐하다 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가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그 융통성이 전혀 없고요. 또 딱딱하고 엄격하고 또 날카롭고 아주 단호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칼이라고 그래요. 칼. 그래서 아주 정확한 성격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빈틈없는 완벽주의자, 원칙주의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쉽게 말해서 FM이다. 그렇게 얘기도 하죠. FM. 그래서 그 원리 원칙주의자고요. 완벽주의자면서 철저하게 그래서 자기 관리를 아주 엄하게 철저합니다. 그래서 식습관이라든가 또 운동이라든가 또 이런 것을 자기 몸을 자기가 잘 지킵니다. 어릴 때 공부하는 것도요, 엄마가 말을 안 해도요, 알아서 자기가 학교에서 숙제 내주었으면 집에 와서 딱 숙제하고요, 발도 씻고요, 아주 철저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요, 회식을 하면서 어린 식당에 갔는데, 한 5살짜리 아이가, 어머니가 이제 둘째 아이가 이제 있어가지고 기어 다니니까, 5살짜리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똑바로 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 웃었습니다. 아이고, 저희는 벌써부터, 성격이 일령 성격이다. 그런 분요. 어떤 어머니는요, 식사를 하는데 저희가 옆에 앉아서, 어떤 성직자분하고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아이를 데려왔어요. 근데 밥을 먹으면서 식사하는 태도, 먹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고. 근데 아기가 지금 밥을 제대로 먹겠습니까? 일령의 성격은 이렇게 지나치게 아이에게 교육을 할 때 너무 지나치게 완벽주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문제가 되죠. 이제 병리적인 현상이 이제 가기가 좋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또 신앙이 율법주의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쉽게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다 가졌다고 해서 물론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자칫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성격 장애로 비춰질 때는 이제 문제가 되니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공사가 아주 구분이 딱 됩니다. 이건 공적이고 사적인 일이고, 그래서 매사를 공적인 기준에 맞추는 아주 냉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남을 칭찬할 줄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병이다 그러면요, 자녀들 아내 칭찬을 못합니다. 제가 어느 집단에 갔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지도자급의 집단입니다. 저를 초청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끝을 맺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서 박사님 저희들 좀 살려주고 가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야지 살려주고 가야지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자, 나 좀 살려주고 가세요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3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을 누굽니까 하고 딱 보니까요, 전부 다 일령 남편이었습니다. 바로 제 강사 옆에가 딱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왜 그러냐 하니까 한 번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칭찬을 들을 수가 없어요. 저희 자녀들도 마찬가지요. 아빠로부터 칭찬을 못 들었어요. 왜 그럽니까? 자기가 완벽주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 완벽주의는 못 미칩니다. 얼마 전에도요, 어떤 아주 자기는 너무너무 즐겁고 명랑한 성격인데 남편을 만나가지고 지금 내가 죽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성격 유형을 검사를 해보니까 남편이 일령이었습니다. 일령은 이렇게 자칫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융통성이 없고 아주 고지식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자기는요, 아주 모든 것을 원칙적으로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 상대방을 지적을 하고 또 상대방을 비판하고 또 잘못을 갖다가 바로 잡아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비판이나 지적을 잘하는 그런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 안에는요, 이 당위성 심리가 딱 깔려 있습니다. 뭐뭐 해야 된다 이런 성격이죠.
또 이런 인류의 성격을 갖춰서 내면에 심판관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요, 아내가 심판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심판관이 딱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나 어떤 행동을 할 때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내면의 심판관이 있어가지고 딱 지적을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카롭게 비판을 잘하고요, 지적인 칼을 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에 장부에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저지른 모든 선행과 악행을 꼼꼼히 다 기록해냈습니다. 어떤 남편은요, 아내가 했던 모든 일들, 잘못된 일들을 다 일기장처럼 다 메모를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그걸 다 꺼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아내가 또 했다고 합니까? 안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걸 갖다 기록을 해놓는다고. 그래서 아내를 너무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아내가 결국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인류는요, 완벽주의자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자라고 이렇게 애니그램에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인류도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우울증에 갈 수가 있습니다. 강박증에 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인류형에 걸릴 수 있는 성격 장애가 강박장애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에 가면서 우리가 강박장애 공부를 했죠. 그 강박장애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리가 이 인류형, 이 계획자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자기는 완벽하고 철저하고 원리 원칙적이고 모자람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울증에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병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강박장애를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박성 인격장애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고 한다면은요, 남이 잘못한 것 있으면요, 좀 눈 감아주는요, 눈 감아주고요, 아이가 잘못했다든가, 아내가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남편이 잘못했다든가, 일병 성격이든 이웃이 좀 잘못해도, 직장에서 잘못해도요, 좀 눈 감아주고요, 작은 실수도 눈 감아주고 이웃을 칭찬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뇌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주임교수인 손매남 박사의 치유상담 칼럼으로 함께하셨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지역번호 02-884국에 7590번으로 연락주시거나 유튜브에서 손매남을 검색하시면 이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